구제 금융을 둘러싼 분노. 자, 어렵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2008년에서 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일어난 금융위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흥분이, 금융위기가 뭐야?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거를 경제라 그러거든? 경제. 우리가 뭔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뭘 사 먹고 뭘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러잖아. 그런 관계된 걸 금융이라 그래.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일이 빵 터져버렸어. 10년 전에. 여러 해 동안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그러다 집값 거품이 꺼지면서 심판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주식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면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뭐 있지? 뽀로로 만드는 회사가 있어. 근데 엄청 뽀로로가 지금 인기가 많잖아. 그 전 세계로 다 팔려. 그래서 그 회사가 파는 주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인기 같은 거, 인기. 아, 주식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은 밥이고 미국 주식은 빵이고 이거잖아. 그 주식은 이제 주로 먹는 그 다이어트 음식 말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그 스탁이라고 보이지 않는 돈이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돈이 왔다 갔다 해. 진짜 돈 주고 이런 것도 아닌데 숫자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숫자는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 숫자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라는 엄청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 폰도 엄마 삼성폰이잖아. 삼성 갤럭시. 삼성이 주식이 뭐냐면 주식을 만약에 내가 샀어 엄마가. 그러면 뭐 한 주에 30만 원 주고 샀다. 근데 삼성이 올해 인기가 더 많아졌어. 그래서 삼성의 주식이 3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 된 거야. 그러면 엄마는 한 주를 사서 30만 원 주고 샀는데 갑자기 그 30만 원이 아니고 그 30만 원이 300만 원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30만 원인데 삼성이랑 회사가 갑자기 빵 망해버렸어. 그러면 내가 30만 원 투자했는데 그건 날아가고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위험성이 있어. 주식이라는 거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딱 가지고 있는데 맛있는 이제 음식을 막 사놓고 아니면 좀 돈이 많아. 금을 많이 사놔. 다이아몬드 많이 사놔. 이거는 갑자기 눈 탁 떴는데 다이아몬드가 없어졌어 이런 거 없잖아. 근데 주식은 만약에 회사가 잘못되면은 망하면 그냥 빵 날아가는 거야. 이런 거야. 그게 이제 주식이고, 그 다음에 집값이 계속 올랐어.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어떤 집이 100만 원이었는데 어느 날 막 1000만 원이 됐어. 그럼 10배가 뛴 거잖아.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집값이 막 오르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이 내 집이야. 그러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많이 빌릴 수가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호황되게 많이 자기 돈도 없으면서 은행에 돈을 빌려가고 큰 집, 엄청 럭셔리한 집을 막 사고 이래. 자기 돈도 없으면서. 내 돈도 없는데 살 수가 있어, 집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제가 평생 갖겠습니다 이러면서 빌려서 샀어. 근데 갑자기 그 빌려서 샀는데 그 집값이 폭락을 하는 거야. 거품이. 예를 들면 사실은 이 집은 1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거품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는 거야. 그 허세가 팍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주식 그 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일반인들까지 거덜이 났어. 다 망해버렸어. 이런 시기가 10년 전에 있었어. 미국에서. 근데 우리나라도 있었었어. 이런 게. 그래가지고 2008년 10월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의회에 7천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세를 요청했다. 호황기에 엄청난 수익을 올린 월스트리트가 상황이 나빠지자 손실을 메우려고 납세자에게 손을 벌리는 행위는 부당해 보였다. 하지만 대안이 보이지 않았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워낙 거대하게 성장했고 모든 경제 부분과 복잡하게 얽힌 탓에 이들이 무너지면 금융체계 전체가 무너질 판이었다. 이들은 무너지라고 그냥 두기에는 너무 비대했다. 은행과 투자기관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들의 무모한 투자가 위기를 불렀다. 그러나 경제 전체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 공정함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의회는 어쩔 수 없이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했다. 그리고 상여금 문제가 터졌다. 지원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 직후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일부 기업이 임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뉴스가 올라나왔다. 가장 어이없는 사례가 금융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로 파멸을 초래한 거대 보험회사인 AIG 보험이었다. 정부의 막대한 자원 지급으로 살아난 이 회사는 위기를 초래한 바로 그 부서의 임원들에게 상여금으로 1억 6,5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다른 직원 73명도 100만 달러 이상의 상여금을 받았다. 뉴스를 본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10달러짜리 얼음주머니나 지나치게 비싼 모텔 방값이 문제가 아니었다. 전 세계 금융체계를 거의 붕괴시킨 바로 그 사람들을 납세자의 돈으로 아낌없이 포장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 미국 정부가 이 회사 지분의 80%를 소유한 상황인데도 재무장관은 정부가 뽑은 AIG 최고 경영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해야 했고 호소는 먹히지 않았다. 최고 경영자가 대답했다. 직원들이 재무장관의 지속적이고 임의적인 개입에 따라 보수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인재를 끌어올 수 없다. 그는 회사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인 납세자를 위해서라도 직원의 재능에 부실 자산이라는 짐을 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붕괴했다. 타블로이드 신문 뉴욕포스트는 한 면을 통째로 할애한 머리기사의 제목에 대다수 사람들의 정서를 담았다. 천천히 해먹어 탐욕스러운 자식들아! 미국 하원은 상당한 금액의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의 9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 주 법무장관 앤드류 쿠오모의 압력으로 AIG에서 거액의 상여금을 받은 상위 15명의 임원들이 상여금을 반환하기로 했고 그 결과 약 5천만 달러가 회수되었다. 이로써 사람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상원에서 징벌과 과세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이 일로 사람들은 금융업계가 어질러 놓은 자리를 청소하는데 더는 돈을 쓰려 하지 않았다. 구제금융 분노의 중심에는 부당함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상여금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구제금융에 마지못해 찬성하거나 이견을 보였다. 미국인은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과 잘못을 저지른 은행과 투자사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일이라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다. 의회와 국민은 경제 파국만을 막자는 생각으로 자원 지원에 동의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세금 강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주식 그 금융회사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근데 그 금융회사가 너무 커가지고 모든 사람 가정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하면 온 국민이 다 타격을 입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미국에서 사람들이 다 돈을 줬어. 세금을. 그래 그 회사 살려주라. 살려줬어. 그 회사가 AIG라는 회사였어.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망할 뻔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을 해서 모아줬어. 겨우 살아났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준 돈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 감사한 줄 모르고 자기네들 그 직원들한 그 위에 제일 높은 직원들을 임원이라 그러거든. 임원들한테 돈을 막 펑펑펑 주는 거야. 그 선물로. 그 이것을 본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한 거야. 아니 우리도 뼈 빠져서 모은 돈으로 너희들이 겨우